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2년 12월 29일 오후 2시 한다연 아나운서 사회로 국회의원 회관대회의실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비전대상 세미나 및 시상식을 윤상현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축사와 함께 개최했다. 네, 저희 2부회 행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촬영은 저희가 끝나고 촬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 착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 네, 휴대폰 무음이나 진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물론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 전하면서 2022 지방자치 행복지수 평가 연계 의정 정책비전 세미나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뜻깊은 행사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한다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세미나와 시상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국민의례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예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겠습니다.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우리들 곁에 함께 하시다가 먼저 가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신 분들의 영령에 대한 문명이 있겠습니다. 일동 문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예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의도정책연구원 평가의회 의장이신 이창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전 차관이신 신보균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이신 한양대 조병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최수장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프론티어 M&E 성보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재단법인 월드미디어 김영후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내외뉴스통신 김건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스쿨 ITV 장현덕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송무룡 세미준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은영철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수 사단법인 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개회사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님께서 하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꼭 참석하시려고 했으나 오늘 의정활동으로 급하게 지역구로 내려가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아산갑 출신 이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비전 세미나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 도입 이후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1990년대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년 12월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자치분권 확대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완전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적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재량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논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선정되신 의원들은 지역과 국가의 큰 자산이 되실 것이라 확신하며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회의원 이명수.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환영사는 여의도정책연구원 평가심의위원회 이창기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의 의정평가심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창기 교수입니다. 오늘 이명수 본실이 주최하고 그리고 또 우리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한 소위 의정정책 비전 세미나와 시상식 학회 등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수상하시는 의회 그리고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준비해 쓰신 이소원 이사님 비롯한 많은 우리 임원님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특히 오늘 주목하는 것이 여러분들 수상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 세미나에 발표하는 특히 한양대 조배환 교수가 발표하는 지방소멸 이것에 대응하는 스마트 도시 전략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하는 최근 통계를 보면 앞으로 30년 내에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06개가 소멸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합계 출산율 0.8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 30년 동안에 없어질 기초단체는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는 것처럼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학이 뭡니까? 그 지역의 인재 양성의 요람이고 최대의 소비처입니다.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해 있습니다. 과연 지방 소멸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원인은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는 국토개발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전 세계에 있는 공통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저는 국토개발 정책의 실패가 오늘의 지금 지방 소멸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 제한된 자원으로 우리가 잠재 성장력이 있는 수도권과 그리고 성장 거점 도시를 집중 투자해서 발전시킨 것은 불가피한 선택의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론이 전제했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과실이 주변적으로 파급될 거라는 소위 스페로 이펙트가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수도권 집중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처방은 핵심 처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 수도 건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학자로서 균형 정책에 대한 신념과 앞으로 통일 한국 한반도의 모습을 그리면서 사법 경제 수도는 서울, 행정 수도는 세종, 입법 수도는 평양을 그려보면서 행정 수준을 기대했습니다마는 2005년 3월에 행정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도시가 세종시가 전혀 균형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못하게 됐습니다. 2015년에 점차 인구가 세종시 늘을 갔더니 2020년부터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019년 말에 수도권 인구와 지방 인구가 똑같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50.5%를 넘어갔습니다. GRDP가 52.5%입니다. 앞으로 2047년의 지도를 보니까 서울에서 인천, 서울의 수원만 빼고는
모든 나머지 지역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 빨간색은 이미 소멸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온갖 처방을 내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병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는 스마트 도시 전략이 중요한 하나의 또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4차 산업 시대를 맞고 있고 그 핵심 기술들이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메타버스 같은 이런 핵심 기술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한다면 그가 어디에 살든 충분한 의료 혜택과 일자리와 교육과 그리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서울로 집중될 수 없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우리 여의도 정책연구원의 핵심적 과제인 스마트 도시 전략이 모든 지방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앞장서서 홍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창기 박사님 환영사 감사합니다. 네, 이창기 박사님 환영사를 마쳤고요. 다음은 여의도 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연말 일정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국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되시는 우리 의원님들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 지금 소멸 위기에 대해서 오늘 대안책이라고 함부로 정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병환 교수님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 사항들 말씀하시니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또 23년도 다시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서원 부장님 뜻깊은 환영사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축사의 시간입니다. 내외 뉴스통신 김감탁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원의 고문직을 맡고 있는 언론인 김강탁입니다. 이제 2년 지나간 이틀만 있으면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과 기대에 넘치는 밝은 새해를 맞이하나 봅니다. 금년 한 해 매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역을 위해 어전 활동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敬意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의 어정 활동을 통하여 노고를 취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방의회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계시기에 우리의 밝은 미래는 보장될 것이라고 믿어 않습니다. 대한민국 한민족은 저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더 큰 변화와 도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는 수많은 국난이 이어지며 그 국난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정치, 경제, 산업, 사회 전반의 어려운 환경도 훗날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맡은 소임 위에 가정과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겠습니다. 내외통신 MBN사경제 발행인 대표이사 김광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탁 회장님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격려사의 시간인데요. 우리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님께서 오늘 꼭 참석하시려고 했으나 코로나 증상의 의심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축사는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서 또 참석하시려고 했으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시고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의원입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연계 의정정책 비전 세미나 또 시상식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의도 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세미나 주제로 열릴 예정인 스마트 시티 도입을 통한 지방 소멸 대응을 유익하게 경청해서 다가오는 2023년 새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떠오르는 힘찬 태양의 기운을 받아 새해 늘 건강하시고 마음속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저 윤상현 간곡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의 또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석준 국회의원께서 방금 도착하셨는데요. 네, 축사 말씀하실 때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들리나요? 네. 무슨 노래 할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출신 재선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애초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온 건 아닌데 오늘 수상하러 오신 이천시 의회 김하식 의장님이 예, 제가 정치 동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왔더니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예, 여러분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이렇게 눈에 띄게 의정활동을 하신 예, 귀한 분들이 오늘 아마 수상을 하시는 날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가장 모범적인 정치민주화를 이룬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 고도 성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은 예, 정말 가장 단기간 내에 가장 모범적인 정치민주화와 경제 고도 성장의 주요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지방자치제가 한국에서 정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지방의 수많은 정치 우리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분들이 또 중앙 정치로도 들어와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중앙과 지방이 상호 소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히 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 큰 정치 또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주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중심으로 축하의 자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실 저도 오전에 그런 시상식 행사가 있어서 그걸 하나 주관을 하고 막 내려오는 중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정말 귀한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너무나 기쁩니다. 한 해가 정말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2022년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22년은 아주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서 또 이 새로운 정부를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8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를 이끌어갈 참일꾼들을 뽑아 주신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그동안 극성을 부리다가 이제는 거의 극복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일반 바이러스화 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일상을 회복하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이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와 함께 그리고 우리 지방의 수많은 우리 정치 일꾼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2023년에는 토끼의 해이니만큼 새로운 도약, 새로운 약진의 그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대회를 주관해 주신 우리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충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축하회로 함께 해주신 또 모든 분들께도 중심으로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은 우리 다 같이 오늘 수상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재도약의 멋진 해를 같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손석준 국회의원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또 축상 말씀까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손석준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차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이신 한양대 조 교수님께서 지방 소멸위기 대응책으로 스마트시티 도입 관련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조봉현 교수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조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창기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 소멸시대고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지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의 이게 발전의 원동력에 대한 만약에 소멸되면 그것도 큰 위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제가 가능한 짧은 시간에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 그림을 놓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자치로서 여러분의 도시를 잘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가장 최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사우디의 빈 살만 황태자가 하는 네옴 스마트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네옴 스마트 도시는요, 저 빈 살만 황태자가 뭘 원하느냐면요, 2030년에 여러분 그 석유 같은 화석연료 더 이상 아마 사용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럼 2030년 이후에 사우디가 어떻게 발전할까? 그걸 고민하는 도시가 네옴 스마트 도시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시가 스마트 도시로서 잘하고 계시지만은 자 2030년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작은 골실을 넣은 건 뭐냐면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요. 그 인천. 자 인천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인천 스마트 시티의 대표적인 게 뭐 송도라든가 영종, 청라가 있잖아요. 자 송도를 뭐라고 써놨냐면은 저기 보셨다시피 자 2004년에 시작했는데 자 동부가 경제, 물류, 금융, 첨단 산업의 중심지라고 써놨거든요. 목표가 송도의 목표는 동부가 경제, 물류의 허브가 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15년 지났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에 인천 송도가 동부가 물류 경제 중심이 라고 생각은 조금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도시에서도 스마트 도시로서 뭐 지자체 장이라든가 의원님께서 좋은 비전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자 그거를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죄송하죠. 그걸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상암 DMC도 상암 스마트시티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15년 전부터 했거든요. 상암 DMC 목표가 뭐라고 써 있어요? 동부가 IT 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상암동이 지금 동부가 IT 허브인가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비전을 크게 세웠어도 뭔가 방법론에서 틀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사우디에서 빈 살만 황태자가 하는 네옴 스마트시티 뭔가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달리 하는지 자 보셨다시피 디자인부터가 확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더 라인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높이가 500m고요. 길이가 170km를 두 줄로 쫙 갑니다. 높이 500m로 해서 정신 나간 디자인이에요. 저거 잘 된 게 아닌데 혁신과 창조에서는 일단 점수를 줘야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도시에서 빈 살만 황태자가 원하는 것은 2030년대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되고자 그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사우디에다가 플로팅 인공 부유식 섬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의 첨단 산업을 다 가져와요. 그 첨단 산업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자 지방 소멸 시대에 소멸되지 않게 해서 산업 유치 중요하지만 젊은 인구들, 젊은이들, 젊은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까가 아마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상대 길게 설명 못 드리죠. 전혀 다른 개념으로 네옴 스마트시티가 시작되고 있는데 저 전략을 여러분 지자체에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 소개 잠깐 드렸고요. 잠깐 디자인만 이렇게 구경을 하겠습니다. 뭐 이와 같이 전에 없던 디자인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네옴 스마트시티의 이 트로제나라고 해가지고 지금 2029년 저게 꿈 같은 건데요. 말도 안 되는 디자인 이게 실현이 돼요. 제대로 돈이 있고요. 돈이 있는 데다가 2029년 아시아 동계올림픽 여기서 열려가지고 요 그대로 진짜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제 지금 이런 디자인이라면 전 세계 관광의 메카가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도시에서는 이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조금 우리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같이 관광이라는데 도시 개념에 건물 개념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방법론을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저희 여의도 정책연구원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전혀 다른 개념의 도시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플로팅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인공 섬을 갖다가 바다에 띄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산업단지를 저와 같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부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부산이 그런 대로 지금 요즘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있지만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부산도 자 플로팅 시티를 옆에다 하겠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도 플로팅으로 바다에다가 띄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방 소멸 시대라는 게 문제고요. 아까 우리 이창기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에 소멸한다면 여러분의 지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 문제를 스마트 시티 한다고 해결되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럼 스마트 시티에 어떤 정책을 가져올 거냐가 더 중요하죠. 제가 이전 정부 때 양승조 위원장님한테 8시간을 특강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 그게 스마트 시티의 정책이 인프라로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이창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 수도가 왜 실패했냐. 정책이 인프라로 아주 박혀서 건설이 안 됐기 때문에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요. 스마트 시티에 인프라로서 들어와줘야 되는데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스마트 시티는 게이트, 첫 번째가 게이트 해가지고 미래 첨단 기술.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 첨단 기술 지금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라든가 메타버 이런 건 첨단 기술도 아니고 당연한 기술이고요. 그걸 지금 첨단 기술이 있는데 그런 게 융복합된 여러분의 전통 산업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론 여러분들 여의도 정책연구원에 상의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지식산업, 스타트업, 왜 젊은이들 끌어들여 젊은 기업을 끌어들여야 되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 산업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자 이런 스마트 시티가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가 경제 중심이 돼야 되고 에너지라든가 환경이 변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5차 산업혁명 저와 같은 첨단 개념을 가지고 바꿔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스마트 도시라고 해서 지방 소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1번 딱 보시면은 일단 교통망이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저도 놀랐어요. 그저께 경주를 갔다 왔는데 딱 2시간 걸리더라고요. 자, KTX가 여러분 망에 어떻게 연계 교통망이 돼야 되고요. 미래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라든가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물류까지 해결되는 그런 교통망이 1번 들어가야 되고 2번, 두 번째 지역에서 일단 첨단 의료 네트워크 건강에 대한 이게 돼야 됩니다. 그 지역 주민이 서울로 안 올라와도 되는 헬스케어에 대한 네트워크가 돼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그 지역에서 젊은이들이나 기타 등등 뭐 부유층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쇼핑 문화가 꼭 서울에 안 올라와도 돼야 돼요. 쇼핑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있고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쇼핑 문화 속에서 매칭해줄 수 있는 친구를 매칭해주고 커플을 매칭 기타 등등 이런 게 같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저 여기 보면은 저 6번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결혼 출산 인센티브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4번에서 이제 제가 보니까 경주에 가도 경제 요새 그 한손이라든가 방패장 다 이전했는데도 그분들이 거기에 뿌리를 안 내리고 주말에는 다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혁신도시라고 해서 모든 여러 가지 좋은 기관을 다 내려가서도 지방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최근에 서울에서 유치원이 한 학기 수업료가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초중고 유치원 이거에 대한 정말 지역 주민이 원하는 정말 그거를 해서 지역에서 서울로 안 가도 된다 해야지 젊은이들이 거기서 정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4번이 그런 얘기고요. 5번이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쓰레기 제로라든가 수소 도시 문제라든가 6번이 이제 우리가 장사라든가 장사 꼭 우리가 산업하면 너무 어려워요. 장사하실 분들도 쉽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들어가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뭐 여러 야시장이라든가 뭐 우리가 프리마켓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인프라로 들어가 주면은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7번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도시가 여러분 지방 소멸시대인데 미국의 한 예를 들으면요. 디트로이트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디트로이트가요. 1960년대 70년대 하면요. 디트로이트 하게 되면 자동차 왕국이었었습니다. 인구 200만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디트로이트 인구가 지금 70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0만이 70만. 그럼 도시가 도시가 파산됐습니다. 거기서. 자, 그런데 지금 저 미국에서요. 주민의 숫자보다 더 많은 회사가 있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델라웨어입니다. 델라웨어는요. 시민 숫자보다 회사가 더 많아요. 왜? 지방세가 웬만하면 다 감세예요. 감세를 해주니까 기업이 다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도 다 델라웨어 주민으로 돼 있어서 수입을 확 올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이 스마트 시티로서 인프라와 함께 우리가 좋은 정책이 들어가서 젊은 기업, 젊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가 같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은 이제 과학적인 거니까 제가 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기업들이 원하는 또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기업들이 바로 저 직종이라든가 내용이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조선일보 해가지고 4개월 수강료 1,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는 이제 대학교에 교수를 했었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 되면 옛날 같으면 다 해외 어학연수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들도 손자들도 어학연수 보냈죠? 요즘은요. 어학연수보다는요. 국비에서 무료 지원으로 교육해주는 인공지능 코딩 교육을 6개월 무료로 다 해주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6개월 동안 학교를 갖다 휴학하더라도 인공지능 코딩부터 듣고 오라고 저는 다 만들거든요. 자, 그게 무료인데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4개월 수강료가 1,300만 원인데요. 대치동에 있습니다. 대치동에 1,300원짜리 인공지능 코딩 학원이 1,300만 원에 미어 터져가지고 줄을 서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자체에서 소멸을 걱정할 게 아니라 저런 학원을 저런 미끼를 던질 때 젊은이들이 서울로 안 가고 여러분 지자체로 올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바로
저런 게 지금 MZ 세대들이 원하는 건 바로 저런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 저런 내용을 옆에 있는 저런 내용을 다 교육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여러분 지자체에서 산업을 일으키고 스타트업을 할 때 여러분 지자체가 소멸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타 등등 자세한 거는 다음에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2030년도에는요. 너무나 무섭게 변합니다. 여러분 지자체 오늘 뭐 상을 받으는 건 축하드리지만요. 제가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2025년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25년에 태양의 흑점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지구온난화가 이상해질 거예요. 2030년대 슈퍼문이 떠가지고요. 해수면 상승이 난리 난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2025년에요.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백두산 화산 폭발 100% 된대요. 그런데 백두산이요 946년에 대폭발이 일으켰어요. 그 당시 백두산의 대폭발은요 전 세계에서 대폭발 가장 큰 화산 폭발이었었습니다. 한라산의 여러분의 천지 크기하고 백두산의 백록당 크기하고 비교해보면 그게 화산 폭발의 위력입니다. 그게 946년에 터져가지고 지금 1000년 지났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100년마다 소폭발을 일으켰는데 마지막 소폭발 일으킨 게 1925년입니다. 2025년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폭발이냐 대폭발이 2차인데 대폭발이 나면요 남한까지 이거 재앙 중에 재앙이 될 거고요. 소폭발로 끊이면 평양정도에서 끝나게 되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 지자체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서울에서도 강남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1시간에 비가 강우 강도가 142mm가 왔고요. 중국은 작년에 201mm, 1시간 강우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지금 여러분 보셨다면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자, 여러분 지자체에서 저거 서울 얘기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서울에 왔던 구름이 내년에 더 세져요. 이게 지구온난화가 더 세지기 때문에 내년에 쟤들이 142mm가 아니라 제가 볼 때 200mm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 때릴지 아무도 몰라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 근데 스마트 시티를 저런 걱정 없이 하겠다. 이거부터 잘못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통망이 다 바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 여러 가지 이제 뭐 전기 충전 차라든가 수소 충전이라든가 무인자율 자동차라든가 후라이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물류 방법이 다 바뀝니다. 뭐 시간상 생략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도 다 바뀔 거고요. 로봇이 다 들어갈 것이고요. 뭐 이런 게 다 있고요. 자,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자체에서 제가 저 경주에 가보니까 경주에서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쓰레기 매립장을 갖다 뭐 노조 문제로 폐쇄를 해가지고 하고 매립장도 난리가 되고 여러분 쓰레기 제로 매립장 제로를 할 수 있거든요.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고 돈입니다. 그걸 왜 버리세요? 그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4차 사업 이론과 4차 사업혁명과 양자역학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방법이 이제 우리가 그 도시유전이라고 하죠. 요즘 도시유전, 도시광산 이런 개념에서 다 자원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4차 사업혁명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의원으로서 지자체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4차 사업혁명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세요. 지금 바깥에서 4차 사업을 잘못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올바르게 한마디만 지적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스마트 사업은요, 3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매니지먼트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시에서 지금 하는 게 다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다 매니지먼트 하잖아요. 3차 산업혁명이에요. 자, 4차 산업혁명 뭐냐? 지능화입니다. 인텔리전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인 자율 자동차처럼 무인 자율 자동차 레벨 5에 가면요 운전대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은 자동차가 센서에 의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가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무생물이 인간처럼 지능을 가졌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요 이런 건물이 됐건 교량이 됐건 도로가 됐건 철도가 됐건 환경이 됐건 쓰레기가 됐건 무인 자율 자동차처럼 지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거 되느냐? 돼요.
아무도 못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도시에 산다면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걸 가지고 스타트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도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넘어가고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느냐면은 저희 여의도 정책연구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 실제 될 수 있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아까 지능화를 할 때 무인 자율자동차가 왜 지능을 갖느냐? 센서 때문에 지능을 갖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센서입니다, 여러분. 저도 센서 특허를 11개 가지고 있는데 센서를 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만들었어요. 사물끼리 자기들이 인터넷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사물도 인터넷 할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려면 센서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교량이 지멋대로 지가 떠들어야 나 지금 위험하다 니들 대피해라 라고 떠들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의 젊은이들을 할 때 젊은이들이 여러분 지자체에 남아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작년까지만 하면 여러분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스마트 시티를 UCT라고 했죠. 유비쿼터스 도시. MB 때는 녹색 도시였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뭐였죠? 창조 도시였었습니다. 즉 사물 인터넷 기반의 창조 도시라고 했고요. 자,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무슨 도시였었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수소도시를 영점을 뒀었습니다. 수소도시를 지금 울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부천은 대표적인 그 수소도시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도시가 블록체인 스마트 도시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3년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정부는 뭐냐? 지금 정부의 정책에 여러분 지자체에서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게 뭐냐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지금 정부는 인공지능 도시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AI 도시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셨다시피 이게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에서 이렇게 났어요. 전자신문에 인공지능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인구 감소 시대의 현안 문제를 풀겠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소멸하는 세태를 반영하겠다. 빅데이터를 찾아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내용에 보시면은 1월 26일까지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자체로 돌아가셔가지고요. 6개 도시를 선정합니다. 방법론은 모르겠다. 여의도 정책연구원과 상의하시면 방법을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니까 6개 지자체가 선정돼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AI 도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는 여의도 정책연구원에 훌륭한 분이 참 많이 계시니까 상의드리면 더 좋은 정책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상을 축하드리고 짧은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병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성원 이사장님께서 잠시 하실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식선에 없습니다만 잠깐 마이크 잡았습니다. 지금 조병완 교수님께서는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시고요. 이렇게 1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미팅, 컨설팅 하시면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저희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의 차기 단장님으로 지금 내정되어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자리 오늘 잘 경청하신 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좀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과 많이 또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영 회장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이쪽 한번 봐주시고요. 아까 내빈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복영 회장님은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대단하신 펀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희 국가미래사업단의 주 단위의 민간 자금 지원을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혹시 이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스마트 시티 도입 건이나 있을 때 저희가 꼭 국고나 시비 기반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민간 자본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 도입에 대해서 각 전문가분들이 이제부터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드릴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성복영 회장님의
역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 손복희 회장님이 저희 재원 분야를 맡아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복희 회장님 잘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뭐 지방 뭐 이런 자금 필요하시면은 또 그런데 이제 이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 탁상에서 그냥 쭉쭉쭉 해서 그냥 돈 푸는 경우에 이게 자꾸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정확한 수지 분석, 효용성을 판단하고서 뭐 사업성 없으면 우리 회장님 돈 안 내주십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로써 1부 인사를 마치고 2부 발표에 앞서서 단체 사진 촬영부터 하겠습니다. 이 내빈 여러분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좀 쳐주시고요. 네, 내빈 촬영 후에 수상자와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분들 먼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고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벗으셨으니까 활짝 웃으시면서 찍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4층으로 2m 동안 이동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제 내빈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계시고요. 수상자 여러분도 함께 오셔서 같이 기념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셔서 단체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